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새댁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난구석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상대방이 대놓고 아기를 갖고 시비를 걸지 않는 한 잘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라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애 7년을 하면서도 지금의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제 성격이 너무 좋다며 나이 30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7년 연애를 했는데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죠. 주변에서도 그 정도 큰 싸움 없이 잘 만났으면 당연히 제가 남편과 잘 맞으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예민하지 않은 제가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예비 형님이자 남편의 형수였어요. 연애 기간 중 남편의 제안으로 몇 번 생신이나 가족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어쩐지 저를 반기는 남편의 부모님에 비해 남편의 형수는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사실 그것도 처음 몇 번은 느끼지 못하다가 언젠가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건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대놓고 못 들은 척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툭툭 저기 하며 말을 거는데도요. 이러니 아무리 둔한 저라도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느낌을 받은 후로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해도 선뜻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까지 저는 남이었으니까요. 흔히 동서간의 사이가 좋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결혼 전부터 대놓고 저를 싫다고 하는 손윗형님과 어떻게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남편의 청혼에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에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는데 계속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자 처음으로 남편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알았어.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싫다는 거지? 자기 뜻 잘 알았어. 근데 난 이제 연애보단 결혼이 하고 싶어. 자기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뭔데? 이유를 알아야 나도 이해를 하지. 뭔데? 말해봐. 그게...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제 속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자기 형수가 그랬을 리 없다고 했고 덧붙여 자기 형수는 원래 말이 잘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제가 혼자 오해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 말이 신임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남편 말대로 바로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넘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기에 저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 끝에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본 남편은 술과 친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정도라는 것이 지나치거나 하진 않았고 저도 물론이지만 저희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써주는 자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1년에 몇 번 볼지도 모를 형님 때문에 놓친다는 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결혼해. 근데 나는 솔직히 자기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약속해줘. 무슨 약속?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기 형수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편 해주겠다고. 괜히 자기 형수 두둔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알았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내 와이프 편을 들지.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여태 형수 큰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엄마도 형수는 다 좋은데 목소리도 작고 행동도 소극적이라 나한테만 슬쩍 형수 성격보단 자기가 성격이 훨씬 좋다고 하시던걸.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쨌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 편을 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남편의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굳혔죠.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데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 문제는 바로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마련해주는 아파트였어요. 저도 처음엔 시댁에서 집이라는 큰 걸 해주시니 괜찮다고 시작은 저희 둘이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살겠다고 좋게 사양도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형도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줬으니 형제한테 똑같이 해주시는 거라며 저에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받게 된 아파트였어요. 남편과 제가 모두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신혼집은 서울에 있는 역세권 20평대 아파트로 장만해 주셨어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예비 형님이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저희 친정집과 시댁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친정집은 서울 외곽인 경기도에 있는 빌라였어요.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쭉 그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시댁은 예비 시아버지가 대대로 만석군 집안으로 돈이 없던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여러 지점에서 운영 중이시며 또 전국 곳곳에 땅과 건물이 제법 있어 그곳 임대료까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아주 많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제가 시댁에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방에서 둘만 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동서,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 받았다며? 아,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거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시댁에서 아파트도 다 해주시고 동서는 이만하면 시집 잘 오는 거다. 그치? 저는 그때 예비 형님의 말의 본질을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했어요. 저만 아파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도 받았으니 설마 아파트를 받아 좋지 않냐고 묻는 건 줄은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형님 입장에서 듣기에 엉뚱한 대답을 드렸어요. 네, 집도 집이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제가 시집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형님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고 그 뒤부터는 저를 깎아내리는 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자기 은근 돌려서 내숭 떠는 스타일이구나? 난 솔직한 성격이 더 좋은데. 어쩌냐? 우린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동서지간에 안 맞으면 피곤한데. 동서, 잘 생각해. 이쯤이면 아무리 둔한 저도 예비 형님이 대놓고 저를 적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저도 속 없는 사람이 아니니 그 후의 대화부터는 예비 형님의 말과 행동에 경계를 하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동서는 서울에서 처음 사는 거라며? 경기도랑 서울은 가깝긴 해도 많이 다를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나는 동서보다 그래도 서울에 오래 살아서 지하철이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동서보다 훨씬 잘 알지.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은 가봤지? 어때? 마음에 들어?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도 내지 않은 생색을 저에게 내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이 말 같지 않은 말에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연애하면서 듣기로 형님은 원래 대전 사람으로 아주버님이 대전에 잠시 파견 나갔을 때 만나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연애를 했고 결혼할 때 서울의 아파트를 시부모님이 장만해 주셔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서울살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직장 생활도 쭉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기도에서 산다는 이유로 서울에 대해 자기보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다니. 게다가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형님을 보며 저는 어떤 얼굴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형님은 눈치라는 것이 없는지 별로 그런 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걸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나 저는 답답해져 갔어요. 그런데도 형님의 말은 끝이 나지 않더군요. 근데 동서는 지금 빌라에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산다면서. 그것도 20년이 훌쩍 넘는 오래된 빌라. 동선의 집에서도 동서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아파트 받는 거 아시지? 사돈지간에 형편이 너무 처지는 것도 남보기 별론데. 동선의 집에선 땡 잡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서 동서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쪽이 처지는 결혼은 다 그렇더라고. 아, 그렇다고 동선의 집이 많이 처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난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전혀 다른 뜻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오해 풀어. 난 동서처럼 내숭 떠는 성격이 아니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야.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형님은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에게 호언장담하던 애꿎은 남편에게 화가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하지만 저희 식구들이 사는 빌라가요. 사실 인터넷으로 시세만 쳐봐도 빌라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곳이 아니거든요. 흔히 고급 빌라라고 하면 저희 동네에선 저희 빌라가 가장 유명한데 아파트 못지않은 부지에 단지를 이루고 평수도 70평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빌라를 몰랐던 예비 형님은 그저 오래된 빌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무시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찌나 갈등이 되는지요. 어린 애도 아니고 당장 예비 형님을 쫓아가 저희 빌라 비싼 고급 빌라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어른으로서 모양이 빠지는 짓은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 어처구니 없는 취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셨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하도 되었는지 아직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이미 반갑지 않은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회사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자리에 나갔죠. 형님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며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 저에게 소개했어요. 인사해. 나랑 친자매처럼 지내는 이웃 언니야. 내가 동서 이쪽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여기 점심 특선이 그렇게 맛있다며? 그래서 온 김에 동서 얼굴 보려고 불렀어. 불편한 거 아니지?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메뉴를 시키고 대충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이 먼저 불쑥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뭐 그 말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요. 동서는 시댁에서 아파트 해주시는데 혼수랑 예불은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양쪽끼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동서보다 빨리 시집 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단할 때 도와줄게. 시부모님이랑 다른 식구들 취향은 아무래도 동서보다는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그렇다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다. 그저 한 식구 되는 거니까 잘 지내고 싶어서 도와주려는 거야. 뭐 정 동서가 고마우면 여기 밥값 정도만 동서가 내. 너는 사람이 무르고 착해서 큰일이야. 그쪽은 좋겠어요. 바로 위 형님이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아, 네. 근데 혼수는 저랑 오빠가 쓰는 거니 집에 맞춰서 오빠랑 상의하고 할 거고요. 예단은 시어머니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거칠애 빼고 필요한 것만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요. 역시 뭘 모르네. 동서, 잘 들어.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은 똑같아. 간소하게 하라고 했는데 동서가 이것저것 준비해오면 설마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화를 내시겠어? 다 앞에선 좋은 소리 하고 뒤에서 은근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눈치껏 잘 해야지. 동서는 앞으로 나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게, 아직 뭘 모르네. 괜히 시자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랑 상의해서 해요. 동서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처지 이해하는 건 같은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난 형님도 동서도 없어서 나 혼자 하려니까 딱 죽을 맛이에요. 동서, 긴 말 필요 없다. 언제 시간 한번 내. 나랑 백화점이랑 아울렛 좀 돌자. 내가 하나하나 보고 얘기해 줄게. 언니도 그때 같이 갈래? 저는 저에게 마치 대단한 것을 베푼다는 듯 이야기하는 예비 형님과 옆에서 잔뜩 바람을 넣는 형님의 이웃을 보며 여기선 절대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격에 나섰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이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벌써부터 그렇게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아서요. 욕을 먹어도 제가 먹을 테니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 동서 지금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다기보다 거절이요. 제가 필요하고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죄송하게도 형님의 조언이 지금은 제가 더 버거워서요. 동서, 사람이 참 속이 좁다. 지금은 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곧 동서도 알걸? 기껏 사람이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너무하네. 그러게, 너무하네. 이 사람은 그쪽이랑 잘 지내려고 손 내민 건데 잘 생각해요. 동서지간 등 돌리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데. 두 분 식사 마저 하고 가세요. 저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은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후 내내 근무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업무적 실수를 거듭했어요. 그 짜증은 결국 남편에게 모두 향하게 되었고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자기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는 내내 걱정했잖아. 전에 나한테 자기 형수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니다. 전에 자기 집에 갔을 때도 자기 형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예비 형님에게 쌓였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 감정이 좋지 않아 거친 표현이 덜어 들어가긴 했죠. 그러자 남편은 생각이 많아지는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어요. 내 말 듣고 있어? 설마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니지? 진정해. 원래 우리 자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도 많이 예민해졌나 보다. 형수는 아마 진짜 별짓 없이 자기 도와주려고 하셨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그랬다는 게 나는 더 놀랍다. 물론 자기 말대로 자기 빌라 산다고 자기 집 형편을 착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걱정돼서 그러셨을 거야. 자기가 정 그럼 내가 형한테 잘 이야기해볼까? 자기 형수는 그렇게 믿으면서 내 말은 못 믿겠어? 나하고도 7년을 만났잖아.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약속도 했고. 됐어.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까는 자기 형수 때문에 이 결혼해도 될까 고민했는데 지금 자기 태도 보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길로 기분이 나빠 진짜로 파혼할 생각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물론 남편이 쫓아나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날 저녁 얼마나 울었는지 결혼이 깨진 것도 깨진 거지만 7년을 사랑한 사람이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7년을 알아온 남편에게 속은 기분까지도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신 어른인데 얼굴 뵙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 퇴근 후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시어머니보다도 예비 형님이었고, 예비 형님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날 가게에서 제가 뭐라고 한 것이 아직 감정이 남았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봤고, 곧 다짜고짜 경우 없는 말을 쏟아냈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결혼 없자고 했다며 쇼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야? 진짜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제 손이 되실 분이니 참았는데 지금은 서로 타인이니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선? 선은 처음부터 네가 넘어왔지. 빌라 사는 거지 주제에 어디 공짜로 시집오라서 호강을 하려 들어? 솔직히 이젠 상관없으니까 말하는데, 나 너만 아니면 돈 좀 더 달라고 해서 애 학군 좋은 대로 집 옮겨가려고 했는데 네가 시집 온다고 해서 말도 못 꺼냈잖아. 이 집 사람들이 돈 많고 사람 좋아 보이지? 근데 막상 가족이 되면 얼마나 짠지 알아? 이번에 진짜 운이 좋게 집 하나 나와서 얼른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고. 아,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러셨던 거군요. 저한테 빌라 산다고 거지라고 하더니 진짜 거지는 그쪽이네요. 신혼집으로 아파트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또 손을 벌릴 생각을 해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 그 자식도 잘 보고 배워서 그쪽한테 똑같이 하거나 다른 부모한테 똑같이 하겠네요. 우리 도련님이 결혼 안 하는 게 1000번 만번 다행이지. 이런 거랑 결혼했어봐. 가뜩이나 집도 못 사는데 도련님이 번 거 죄다 지네 집에 퍼주고도 남으래지. 이런 거요? 내가 말했죠. 선 지키라고. 그리고요, 도대체 뭘 보고 제가 그 사람이 번 돈을 저희 집에 퍼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 빈티에 열등감에 원래 없는 사람들이 괜히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딸랑 자존심 하나 지키잖아. 아, 당사자는 모르지? 저기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쪽이야말로 뭐든 내세울 거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자기 얘기예요? 없이 살다가 돈 많은 집에 시집 오니 시부모님 돈도 다 내 돈 같고 그러나 봐요. 나는요, 솔직히 그 집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시댁에서 뭘 받으면 그만큼 뭘 해야 해서 마음이 더 무겁던데 그쪽은 그런 것도 없나 봐요? 그쪽? 네가 아주 막 나가는구나. 그리고 개뿔? 마음이 왜 무거워? 그리고 장남인데 당연히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 괜히 거지 같은 동서 만나면 나중에 유산 받을 돈이나 줄지? 난 솔직히 우리 도련님이 장가 안 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아나무인처럼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꺼내 저희 빌라를 검색했고 시세와 저희 집 단지를 보여줬어요. 저 여기 살아요. 보이죠? 거기 시세. 어머, 그새 또 올라서 60억이 됐네요. 제가 유치하고 그쪽이랑 똑같아지기 싫어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 대기업 이사시고 저희 엄마는 대학 교수세요. 제가 살면서 돈 없어 보인다는 말은 정말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전에 한쪽이 처지니 땡 잡았니 그러시던데 제가 볼 땐 그쪽 집이야말로 그런 것 같네요. 살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둔하고 순하다는 말만 듣던 제가 그날은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집 시세와 사진을 확인한 그 여자는 얼굴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다가 이내 편안해진 얼굴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여기 살면 난 펜트하우스에 살겠다. 이젠 뭐 확인할 일도 없으니 거짓말로 이런 데 산다고 부모님 잘 나간다고 거짓말 하나 본데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마. 저는 그렇게 뭐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예비 형님을 보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남편은 저와 영 다르게 봤을까 궁금했고 어차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저도 앞뒤 보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면 이따 저랑 같이 가시던가요. 아, 그 친하다는 분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저희 빌라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살면서 아마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편은 그쪽을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일부러 그래요?
욕심 없는 척? 알 거 없잖아? 이젠 가족도 뭣도 아닌데. 아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이니까 한 수 가르쳐 주자면 다른 데 시집 가더라도 조신한 척, 그림자처럼 사는 게 좋아. 며느리가 튀면 괜히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거든. 욕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좋아. 괜히 받을 것도 못 받아. 결국은 뭘 더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라고. 괜히 이런 데 산다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쫄릴 줄 알았니? 저는 하도 답답했는데 그 순간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집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는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같이 있으셨고요. 승희야, 엄마, 여기는 어떻게? 내가 너 먼저 보기 전에 뵙자고 했다. 사부인은 네가 결혼 없자고 한 거 모르시고 계시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확인한다고 같이 오셨어. 근데 큰애 너 아까 듣자 하니? 너 나 좀 보자. 동훈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어머니, 아까는 제가 뭔가 착각을 해서 괜히 한번 해본 거예요. 동서랑 오해가 있어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 난 여태 네가 말수도 없고 행동도 조심조심해서 집에서 어떻게 자랐음 저렇게 지 스스로 답답하게 사나 했다. 근데 너 아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난 내 며느리가 이런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사부인 보기 창피하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고. 동서, 미안해. 난 그동안 동서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 그래서 좀 골이 났는데 동서가 어머니 좀 말려줘. 응? 내가 미안해. 내가 동서한테 잘할게. 그 여자는 마지막엔 급했는지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저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설 이유가 있나요? 어른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날 이후 시댁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모든 것을 안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님께 준 아파트를 뺏어오셨고 집을 뺏기자 시아주버님은 또 자기 와이프를 쥐잡듯 잡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며 무릎까지 꿇고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7년을 만나 그런가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나 자기한테 정말 실망했거든. 미안. 나는 형수가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한테 그런 소리나 했으니 자기가 실망하고 화날 만해. 나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무조건 믿고 자기 편만 들면서 살게. 진짜 약속해. 제발 나 버리지 마. 응? 나 자기밖에 없어. 자기 형수가 시부모님 돈 쓰는 거 싫어서 자기 장가 가질 않길 바랬던 건 아니? 정말 자긴 나 아니었음 장가도 못 갈 뻔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렇듯 결과적으로는 그럴 마음까진 없었지만 저는 결혼을, 저희 형님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뺏기지 않으려 당신이 나서서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데 다행히 조카는 구김살도 없고 저를 잘 따르며 하는 짓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저절로 마음이 가서 휴일이면 시댁에 가서 조카를 챙기는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조카 얼굴을 보면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여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르곤 하네요.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조카를 보면 그 여자도 이젠 정신 좀 차리고 돈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돈은 살면서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장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고 전부일 수는 있겠지만 돈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순 없잖아요. 저도 언젠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날이 올 텐데 부디
지금의 이 마음을 저도 잃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기를 지금의 제가 미래의 저에게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